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부동산 대체구 대려 집값 상승폭 3배나 커졌다. 이게 오늘의 주된 소식입니다. 통계로 드러난 규제의 역살, 규제지역은 곧 집값 상승 상승지, 풍선효과 확산의 정책 무력화, 6.17 규제지역 묶이자 광명, 구리, 남양주가 급등했다. 6.17 규제대책 이후 아파트가 급등 변동, 1월에서 5월 사이 규제하고 규제 전 1월에서 5월, 그 다음에 7월에서 11월 사이 규제 발표 후, 광명시 같은 경우는 4.3에서 12.3, 무려 몇 배가 4, 32, 3배 올랐네요. 구리시는 약 10% 올랐는데 규제하고 나서 12.5, 여기는 뭐 얼마 안 올랐네요. 한 20% 더 올란 거네요. 남양주시는 6%인데 올랐는데 규제 후에는 12% 올랐으니까 2배 올랐고요. 용인시도 뭐 9%인데 11% 올랐으니까 약 한 20-30% 오른 거네요. 하남시도 6% 올랐는데 11% 규제하고 나서 올랐으니까 2배 정도. 광주시는 4%에서 10% 올랐으니까 약 좀 3배 좀 못 올랐네요. 그리고 고양시는 2.3%에서 6.6%니까 여기 3배 올랐네요. 규제하고 나서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규제의 역설인가 보죠. 규제지역 정부 공인 집값 상승지라는 공식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 규제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떴지만 이후 집값의 상승이 더 커진 것입니다. 딥빅 규제로 인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만 꺼뜨려진다는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30일 분양 평가업체 리얼하우스가 KB 부동산 리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7 대책 발표 이전에 올해 안에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은 2.9 오르는데 그쳤지만 6.17 대책 발표 이후 5개월 7월에서 11월 사이 상승률은 8.2% 달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값 상승폭을 2.9배에 가량 키운 것으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이 6.17 대책에 역효과만 낸 꼴이다. 이렇게 발표되어졌습니다. 결과가 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을 때 서울 아파트값 더 올랐다. 10년간 집값 상승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주산년 1가구 1주택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 비율을 높일수록 오히려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 보유 억제가 집값 안정에 절대적이라는 현 정부 규제가 회치된 결과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9일 밝혔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특히 서울에서는 다주택자 비율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 수급이 경제 성장률 등 다른 요인보다 더 컸다. 수도권에서는 다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단위에서 해당 주장이 유효하지 않아 다주택자의 영향을 일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산년 관계자는 계약 자유와 잦은 계약 변동으로 불안정인 주택 수급 특성을 가진 시장경제 체제에서 1가구 1주택 정책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1가구 1주택 정책에서 시장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택 유통 물량이 부족해 집값이 임차료와 동시에 상승해 과거 사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주산연은 지적했다. 주산연은 전반적으로 수급상은 아파트값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했고 그 다음 영향으로 높은 요인은 경제성장이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금리 변화 등이 있다. 이는 특정 연도 주택 공급은 아파트 분양 물량의 수요 증가분은 특정 연도에 30세 진입 인구에서 사망 인구를 뺀 주택산업 활동 순증분으로 아파트 수급자 수를 추정한 결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서울 평균 집값이 전세금 각각 1.5%, 3.6% 상승한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은 집값 전세금 각각 1.4%, 3.4% 온다고 내다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인허가 반토막 났습니다. 4년 만에 최저고요. 5년 평균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착공 분양도 10% 넘게 줄었고요.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 현황을 봤더니 2015년 88,000, 2016년 65,000, 2017년 97,000, 2018년 56,000, 2019년 55,000, 2020년 5만 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인허가 물량이 반토막 나고 있다. 입주 물량도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단지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물량, 하반기 상계 신도시 사전 청약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전국 아파트 23만 3천 채가 가구 분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몇만 채가 필요하냐? 평균 30만 채가 필요하는데 전국에서 23만 채 공급한다. 그래서 물량은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주춤하던 강남 집값 다시 꿈틀, 잠원동 시축 아파트 평당 1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관광객 잦은 속초 중심의 세컨하우스
속초 스테이 분양을 하는 거 봅니다. 서울시 속초까지 90분대에 도착하고요. 청소, 설거지, 장보기 서비스 제공하고 사용 안 할 때는 임대 수익도 가능한 속초 스테이. 속초시 교동 1024-1번지 지하 3층 지상 12층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52 알파돔 시티 지하 1층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실 분 하셔야 된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30만 대 1을 누른 주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억 원이 없어서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좀 아쉽습니다. 여성 김모 씨가 당첨됐는데 연수 삼아서 그냥 넣어놔 봤답니다. 설마 당첨이 되겠어 했는데 당첨이 됐고 통장은 날렸습니다. 계약을 안 했으니 통장도 날리고 돈도 못 벌고 마음이 너무 쓰릴 것 같아요. 1순위자분이 청약을 하셨다고 하시네요. 야, 9호선 들어선다. 강일 다산 아파트값 들썩거리고 있다. 남양수 왕수 고양 창릉 교통 개선 지하철 GTX 서울행 빨라져 강동구 강일 매수 문의 급증 리버파크 중형 10억 신고가 고양 향동도 호가 11억 넘고요. 주민 반발 등 사업지 지정 가능성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남양주 왕수까지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되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강일 리버파크 계약이 이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거 몰리기 시작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남양주 왕수 9호선 연장 사업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강일동의 중개업소는 매물을 찾는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요. 강일동 끝나는 9호선의 하나문을 겹쳐 남양주 왕수까지 이어지면서 외곽에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추격 매수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기자들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냥 사셔야 됩니다. 강동구 강일동 강일 리버파크 4단지 기존 최고가 9억 5천에서 신고가 10억, 강일동 리버파크 7단지 9억 9천에서 신고 10억 1천, 힐스테이트 다산 남양주 다산동 힐스테이트 다산 9억 6,800에서 9억 9,500, 다산 아이파크 8억 9,900에서 9억 3천, 별내 아이파크 8억에서 8억 1,500, DMC 고양시 향동동 DMC 니슈빌더 포레스트 9억 4천에서 10억 5천, 5천에서 한 1억씩 신고가를 찍었네요. 이 분양 아파트 2003년 이후 최저, 지난달 2만 3천여 가구로 뚝 물량이 계속해서 많이 급격하게 줄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서초구 반값 재산세 제동 대법 환급 조치 일시 중단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가 서울시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제동이 걸렸습니다. 30일 대법원 일부 주심 서울시가 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으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 이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요건을 다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대해 세부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납세 의무자가 재산세를 환급받은 뒤 본안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면 납세 의무자가 이 금액을 다시 서초구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납세 의무자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판단하기로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현 시점 기준으로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다고 명백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초구는 10월 23일 서초구 관내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구세분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 개례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고 서초구는 이를 거부했고요. 이는 서울시는 대법원에게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초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세금 폭탄까지 더해져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면서 지난 28일부터 관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대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서울시가 대법원까지 제소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면 재산세를 환급해 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본안소송 결과를 봐야겠지만 일단 조례를 통해 새로운 과표 구간을 설정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했다는 서울시 판단에 대한 정당성이 인정된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지켜볼 문제일 것 같아요. 서초구 반값 재산세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는데 어쨌든 지금 가집행 이렇게 집행정지로 받아놓은 거고요. 본안소송은 회의에 돼야 될 문제인데
세금은 제가 봤을 때 그전에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워낙 커져 가게 되면 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판사분들 쉽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대법관이야. 내가 연봉이 한 3억 안 돼. 근데 연애에 내가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어가지고 재산세가 1억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종부세까지 넘어서 1억이 넘는다고 생각해. 이거 위헌일까? 위헌 아닐까?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보실 문제일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생활 자체가 힘들겠죠. 내가 1년에 벌어들인 재산의 한 3분의 1을 세금으로 한다고 하면 뭐 4분의 1만 낸다고 해도 저는 뭐 하여튼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근당에서 또 그 소득세를 안 내냐? 소득세도 내고 느닷없는 재산세를 낸다는 거예요. 재산세를 여러분의 소득의 한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만큼 내버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겠고요. 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중에 뭐 이게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헌법소원 내고 뭐 위헌법률 심판 뭐 다 할 거예요. 이거 다 받아줄 걸로 저는 봐집니다. 시간적인 싸움일 뿐이지 결국은 이게 뭐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 받아들일 거고 받아들일 정도 못할 정도의 금액을 과하게 부과했다 그러면 위헌 판결 뭐 헌법 소원이 인용돼서 재산세나 종부세가 감액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질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